생방송에 누르시고 준비 안 된 생방송의 묘미라고 합니다. 이 책이 백범일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초판본이 아니고 재판본이에요. 근데 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근데 백범 선생 글씨예요. 백범 선생 글씨는 걸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품 명품에 나가면은 꽤 값을 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초판본이 있나 없나 하고 뒤만 봤지 앞을 보지를 않아 갖고, 근데 글씨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구한 지가 오래돼 갖고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이 뒤에 초판인가 재판인가만 보고 내가 초판본을 안 갖고 있구나 이제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 백범 선생 서명본이 있습니다. 백범 선생 글씨의 특징은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꼭 톱니바퀴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총에 맞아서 이 어른이 수전증이 있어서 글씨를 쓸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큰 대체 휘호는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작은 장글씨는 이제 돋보기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친필 백범일지인데 이제 좀 사가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 뒷부분은 또 이제 뭐 다 온전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서 써서 이 책을 만든 거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윤문하는 과정에서 이광수가 참여했다. 이제 그래갖고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그의 친일 행적 때문에, 그리고 뭐 친일 행적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또 이광수의 색깔로 좀 윤색이 된 게 아니냐,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좀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백범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한동안 백범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백범이었어요. 웬만한 사람들. 자, 이건 뭐냐면은 아예 뭐 자유한국당 그런 쪽에 이제 그 내놓은 사람들이야 이승만 박정희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라고 얘기를 진짜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난하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신화화됐다. 이제 신화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화는 괜히 신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가 발전으로 신화가 되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화하고 역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주 전공은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신화가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화다 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신화 맞다. 그래, 신화는 역사가 아니지. 신화하고 역사를 착각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신화의 탄생은 역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인물의 행적을 갖고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무나 신화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화가 거저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대중들의 어떤 정서, 기대,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김일성 같은 경우 그게 없이 신화가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비극적인 죽음. 백범 선생은 행적 플러스 행적만 갖고 있었다면 논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극적인 죽음이 겹쳐졌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백범하고 같이 남북협상을 했었던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 빈소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형님은 복도 많소. 복도 많소. 근데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사 선생님의 이제 절규죠. 정말 피 맺힌 절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유해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이 어른이 가만히 계셨었으면, 살아 계셨었으면 한국전쟁 때 어찌 됐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북이 와서 했으면은 극진히 모셨을 겁니다. 극진히 모시고 이렇게
또 이승만을 대체하는 어떤 그 새로운 정권을 이제 북쪽 주도에서 세울 때 딱 남쪽 수반도에서 통일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점령해서 통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또 이제 한국전쟁이 미국 개입하고 그렇게 됐었으면 완전히 괴뢰도당의 손을 잡은 그렇게 그 되는 거였고요. 또 살아 계셨으면은 또 그 후에 이제 그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뭐 어떤 노출을 보이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백범 선생의 그 상징성을 지닌 채,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지닌 채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이 백범과 중국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좀 긴장관계, 대립관계도 많이 했었지만 또 그러나 또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또 목숨을 걸고 남북협상을 다녀오셨고, 남북협상을 다녀오신 다음에 뭐 완전히 공동보조를 취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으로 모셨었던 그 처지에서 울부짖었는데, 아마 그게 백범의 신화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신화를 깨자, 친일파가 만든 독립영웅이라고 했는데 저 얘기는 이따가 좀 그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백범의 신화를 깨자는 취지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그러니까 백범을 깎아내리기 위한 과도한 해석이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새로운 사실을 좀 저분이 전문 역사가는 아니시지만 그렇다도 좀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이 돼야 하는데, 좀 뭐랄까, 그 너무 그 백범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들, 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해석들을 좀 집대성해 놓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맞아, 이랬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백범을 비판해야 할 부분은 뭐 마땅히 비판을 하고요. 오늘도 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역시 백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분명히 있다. 우리가 백범에게 갇혀 있을 이유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백범을 뭐 일부러 꼭 깎아내게 하는가? 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재산 얘기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이제 백범 기념관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다는 건 사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876년생이시니까 뭐 사진 당연히 없는 게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굉장히 난산이었다고 하세요. 광락원 여사님이 조그맣거든요. 근데 백범은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산이고, 그 아버님이 지붕 위에 올라서 음메 하고 소울음 소리를 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 그 황해도 지방에 그런 풍속이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소울음 소리 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프리카 어디서는 그 산모가 산통을 하는 동안에 남편이 지붕에서 떨어진대요. 그 산통을 같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이게 빨리 낳지 않으면 골병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범이 애기장수, 동학의 애기장수였죠. 뭐 자라날 때 일화 여러 가지 많지만 뭐 그런 거 다 얘기하다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백범이 애기장수였는데, 애기장수하다가 이제 깨졌어요. 그런데 깨지는데 참 그 처참하게 깨졌죠. 김창수의 휘하에 3만 명이 있었는데 한 40명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일본군 40명한테 깨졌는데, 일본군은 부상자 1명도 없었고 농민군은 2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아마 뭐 워낙 화력체가 세고 일본군은 보이지도 않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농민군들이 어떤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애기장수로서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깨졌고요. 근데 그 후에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